전 세계 금융 경제인들의 축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대한민국에서는 전설적인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주관하는 주주총회로 유명한데요. 워렌 버핏과 그의 파트너 찰리 몽거가 직접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고 투자관을 설명하는 매우 드문 자리이기 때문에 매년 전 세계 언론은 물론 각국 경제부처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제 분야 전문가들조차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만 챙겨봐도 세계 경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번 202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던져진 질문 하나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질문자 마이크 앞에 선 건 고작 13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질문은 현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글로벌 주요 경제국들은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달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탈달러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누구나 느끼고 있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심지어 백전노장 워렌 버핏마저 당황하게 만들기 충분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소련 해체 이후 32년간 자신들이 주도해오던 국제 질서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군사,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지위를 도전받고 있고 내외부의 문제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 주체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많은 이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실제적인 역량이 어떻든 간에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 미국의 몰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았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콧방귀 끼며 비웃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만 나며 짜증을 내는 사람도 적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이런 여론과 반대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달러 패권에 대한 위안화의 도전입니다. 국가 간의 거래에는 기축통화가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이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사용하는 화폐의 종류, 가치, 단위가 다르니 하나의 통화를 표준으로 정해서 거래에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화폐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기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해당 화폐를 똑같은 가치로 인정해야 하니 당연한 건데요. 먼저 해당 화폐를 발행하는 나라가 군사적, 외교적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전쟁 등으로 인해 국가나 화폐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화폐의 신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폐, 즉 돈이라는 건 결국 종이 쪼가리 또는 작은 금속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액권으로 갈수록 화폐 자체의 가치보다 액면가가 더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다만 우리는 화폐가 액면에 적힌 숫자만큼의 가치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약속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5만원권은 제조원가가 100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100원의 500배에 달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서로 5만원권의 가치를 100원의 500배라 정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국가 단위의 규모가 되면 사정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어떤 나라가 자신들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통용하기 위해선 그만큼 절대적인 현물 가치를 지닌 물건, 이를테면 금을 대량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화폐가 같은 가치의 금으로 등가 교환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다른 나라들도 100원의 500배 같은 약속을 따를 수 있는데요. 이를 근본위 제도라고 부릅니다. 일례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대영 제국의 파운드가 세계적인 기축통화로 사용되었는데요. 대영 제국은 4.25 파운드를 금 7.5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말하자면 파운드는 일종의 금교환 티켓이었던 셈인데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근본위 제도를 폐지하고 화폐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에 비례하는 양의 금을 보유하지는 못했고 그렇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단적으로 나치 독일의 경우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보유한 금의 양보다 훨씬 많은 화폐를 발행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비율만 400%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근본위 제도를 유지했고 자신들이 보유한 금의 양만큼만 파운드화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필요한 예산보다
무엇보다 화폐 유통량이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부족한 돈을 빌려온 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 자리에서 파운드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후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근본위 제도가 위태로운 순간이 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원유 거래에 100% 달러만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가치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일명 오일머니 또는 페트로달러라고 부르는 합의인데요. 이것이 미국이 지닌 핵보다 강력한 무기 달러 패권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실패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딘가의 전쟁은 누군가의 막대한 이득이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미국엔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본토의 피해가 거의 없었고 연합국의 보급 창고를 자처한 대신 막대한 양의 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근본위 제도를 폐지한 나라들의 화폐는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눈꼽만큼도 없었고 이로 인해 현물인 금으로 보급 물자의 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치 독일, 일본 제국이 패망하면서 주인 없는 태평양의 빈자리를 꿰찰 수도 있었는데요. 바야흐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팍스 아메리카나는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나면서 절정을 맞이했고 세계 질서는 경쟁자가 없는 유일국 미국의 주도 아래 완전히 재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팍스 아메리카나의 몰락이 시작된 것도 전쟁입니다. 이러니저러니해도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행국의 재정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화폐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부채는 테러와의 전쟁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진 것만 해도 2조 달러, 하나 약 2,605조 원을 소모한 데다 사실상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내침체, 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맞이한 코로나 팬데믹까지 미국과 달러의 안전성은 말 그대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리 갚을 능력이 있어야 빚도 진다고 하지만 미국의 국가부채는 31조 달러를 넘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미국 GDP의 125%를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어떤 나라가 생각나는데요.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근본위 제도에 빗대어 설명하면 달러의 가치가 이제 금보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도미노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유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게 되고 미국의 달러 패권은 붕괴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미국이 토사구 팽당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 외교적, 기술적으로 최상위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나 나치 독일처럼 군사력으로 세계 정복에 나설 게 아니라면 미국의 영향력은 자연스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2010년대부터 달러화의 가치를 증명하던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미국과 원유 생산량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이루어내면서 중동에 대한 안보 비용을 줄였고 석유를 대가로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왕권과 국력을 유지해오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사우디는 지난 5년간 원유 대금 결제 위안화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움직임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의 30%를 구매하는 큰 손인데다 미국이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중동 국가의 정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8일에는 UAE로부터 LNG 6만 5천 톤을 수입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를 단행했습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아연실색할 정도로 초유의 사태였는데요. 선례가 생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의 원유 위안화 결제 합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과 브라질은 이미 달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위안화와 헤아라를 거래하기로 합의했고 서방 제재에 의해 달러 유로 모두 막힐 러시아는 진작부터 위안화의 시장을 잠식당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도 러시아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가치가 위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중국이 미국이 엉덩이를 걷어차버리고 하루아침에 달러 대신이 하나가 기축통화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기축통화가 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정성과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지폐를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액면가에 적힌 만큼의 금 또는 불변의 가치를 지닌 현물로 교환될 수 있다는 믿음이 화폐 경제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미국 달러와 달리 중국 위안화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생산되고 운영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중국은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제3, 제4금융권입니다. 대부업체가 아무리 건물을 크게 세우고 저금 이율을 높게 해주겠다 자랑해도 시중은행을 대체할 수 없는 것과 같은데요. 진짜 문제는 지금 달러 대신 위안화를 선택한 나라들이 미국의 반기를 들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단지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군사적, 경제적으로 혼자서 미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에 같이 반기를 들 수 있는 나라들을 끌어모으는 건데요. 그리고 이는 곧 미국이 중국 대만과 내분쟁에 뛰어든 이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양안 전쟁이 왜 나오나 싶으실 텐데요. 사실 대만이 미승인국이 되고 중국이 지금 이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된 데에는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말하자면 자금이 사태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유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